만약 지금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흘려듣고 존중 없이 대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무시의 순간은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끊어버리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의견을 무시하는 아주 미세한 행동들이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죠. 그리고 그 순간을 견디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단 하나의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 한마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말투,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마디. 그 핵심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의 격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저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상대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지고 말을 가려하며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밀을 담은 한마디는 바로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말투입니다. 질문하는 말투는 상대를 배려하는 동시에 내가 중심을 잡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말투는 겸손하면서도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죠.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한 중년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회의에서 매번 같은 직원에게 무시당했습니다. 말을 꺾거나 아이디어를 폄하하거나 자신보다 연차가 짧은 남성 직원이 그녀를 쉽게 다루려 했던 겁니다. 그녀는 처음엔 조용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회의 도중 그 직원이 말을 끊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전달드린 부분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들 숨을 죽였고 그 남성 직원은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직원은 그녀의 말에 좀 더 집중하고 함부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가릴 줄 아는 사람 앞에서는 말투도 태도도 조심해집니다.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말투로 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관계의 승부입니다. 실제 사례와 철학자의 말, 그리고 구체적인 조언을 통해 여러분이 말투로 인간관계를 바꾸는 방법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이 말을 어떻게 활용하면 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뚝뚝한 말투, 차가운 대답, 건성으로 듣는 태도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요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속에 담긴 따뜻함은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열게 만들죠.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과 정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젊은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자꾸 거리감이 생기고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느 날 계산하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안 하고 폰만 들여다보며 나가는 손님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바로 손님이 들어올 때 어서 오세요, 추우셨죠? 오늘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말투를 살짝 바꾼 겁니다. 그 이후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미소로 답하거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했죠. 그분이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깨어납니다. 내가 이 공간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를 질문 속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전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와 마음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은 고스란히 말한 사람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대화에서 자꾸만 기가 죽고 상대가 나를 가볍게 대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먼저 말투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신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도 될까요? 이런 말은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속으로는 상대의 태도를 단단히 세우게 만듭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중한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이 말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품이 있는지를 사람들은 내 말투에서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말투가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지 또 다른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정윤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퇴직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인사를 건네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위해 정성껏 원고를 쓰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 진심을 담은 말투로 제자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가르쳤지만 여러분에게도 배웠습니다. 그 시간들이 고맙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 인사 말에 아이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정 선생님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저희를 사람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늘 이런 말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어렵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네 안에 답이 있다는 걸 믿고 싶어. 혹시 이런 방식은 어땠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로 대하는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투로 정중하게 말해봤던 순간, 그 순간 상대는 어떤 눈빛이었고 어떤 반응이 돌아왔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말투는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배어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죄송하지만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동시에 상대가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존경과 신뢰를 얻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누군가를 부드럽게 만들고 나를 높여주는 동시에 관계를 단단히 묶는 끈이 되어줍니다. 한 상담학 교수는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공손한 말투는 상대를 편하게 만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당당하게 보이게 한다는 점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상대에게 공손하면 오히려 그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만 자신도 분명히 존중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공손한 말투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말에 괜찮으시다면,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의견도 듣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붙여보세요. 그 말투 하나가 여러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왜 어떤 말은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사람을 존경하게 만드는지 그 말투의 차이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늘 무시당하던 한 대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총무 업무를 맡고 있던 김지웅 대리는 늘 막내 취급을 받으며 선배들에게 자비를 떠맡곤 했습니다. 특히 회의 시간에는 의견을 내기만 해도 그건 아직 상황 모르고 하는 말이지. 경험이 더 쌓이면 알 거야. 이런 말로 일축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김 대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회의가 있는 날엔 긴장감에 입술을 깨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워크숍에서 만난 외부 강사 한 분이 이런 조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보다 상대를 세워주는 말 앞에서 귀를 엽니다. 의견을 낼 때는 이건 제가 잘 모르지만 혹시 이런 방식은 어떤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날 이후 김 대리는 말투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선배님 의견을 듣고 나니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말투를 쓰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은 그의 말을 더 이상 자르지 않았고 가끔은 그의 말에 그거 괜찮은데 그건 좀 더 들어보자.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었을 때 부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리, 요즘 네가 말하는 방식이 사람을 편하게 하더라. 네가 한번 총괄 맡아봐. 그날 이후 김 대리는 회사에서 더 이상 무시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상대를 부드럽게 설득하고 자신을 높이는 동시에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투 중에 사람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선 안 되죠. 이런 말은 옳고 그름을 떠나 상대에게 지적당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 혹시 이런 관점은 어떠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말은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자신의 입장도 부드럽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공손한 말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전략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말투 하나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말의 기술입니다. 고사성어 중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화는 이루되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부드럽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 말투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투를 넘어 존중이 깃든 대화가 어떻게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박은정 씨는 어느 날 근무 후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선배 간호사님이 환자 앞에서는 참 친절한데 저한테는 늘 말투가 딱딱하고
시선조차 잘 안 마주치세요. 무슨 잘못을 한 건지도 모르겠고 점점 위축돼요. 상담을 진행하며 자세히 들어보니 은정 씨는 선배가 업무 지시를 내릴 때 무표정으로 이거 해요, 저거 하세요라고 말하면 괜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선배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선배님, 혹시 제가 뭔가 실수했나요? 요즘 말씀하시는 게 좀 무서워서요.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거라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선배 간호사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그런 느낌을 줬구나? 나는 그냥 바빠서 말투가 짧아졌던 것뿐인데 내가 신경 못 썼네. 미안해요, 은정 씨. 그날 이후 선배는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같은 말로 은정 씨에게 좀 더 따뜻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위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수고하셨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에 서운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기도 하지요. 존중이란 거창한 말이나 큰 배려가 아니라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소통에서 가장 효과적인 표현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덕분에 잘 됐어요. 이 세 마디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이정우 박사는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에게 타인은 더 쉽게 마음을 열고 더 공손한 태도로 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시받지 않기 위해 소리치거나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한 말보다 따뜻한 말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투로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누군가를 주눅 들게 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그저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말의 깊이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그들이 어떤 표현을 통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강연 활동을 해온 언어심리 전문가 이재훈 박사는 강연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보다 느낌을 오래 간직합니다. 누가 언제 뭐라 했는지는 잊을 수 있어도 그 말에 담긴 감정의 온도는 평생 남습니다. 그는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방식이 인간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도 들려줬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에게 이게 뭐가 문제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했고 아내는 늘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억울해했지요. 자신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니 왜 아내가 그렇게 서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박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말의 내용은 옳을 수 있어도 말투가 가시처럼 느껴지면 상대는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크게 반복되면 결국 사랑보다 상처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부는 이후 하루 한 번씩 서로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하루가 괜찮았어요. 이런 짧은 말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눈에 띄게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해보다 공감에 움직입니다. 논리보다 감정에 흔들립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힘들었죠. 이런 말이 관계에서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이유입니다. 공손함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고운 말로 대하세요. 그 순간부터 상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은 말에 감동하고 말에 상처받으며 말에 끌리기도 합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얕보거나 무시하려 할 때 그 사람을 이기려 들지 말고 한마디 따뜻한 말로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세요. 말은 무기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 말을 하고 나서 관계가 정말 달라졌다 하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언어의 힘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다독이는 말, 사람을 공손하게 만드는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하루를 위로하고 마음을 지혜롭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마세요. 지혜의 숲이었습니다.